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성열 철학TV 제161강은 키르케고르는 스토이커였을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와 그의 연인이었던 레기네 올센입니다. 키르케고르의 모습이고 스토커의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키르케고르, 우리나라에서는 키르케고르라고 많이 부릅니다마는 키르케고르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에 대한 생애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좀 알아보고 키르케고르가 이제 겪었던 형제 자매들의 비극, 키르케고르의 이제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게 된 사연, 그리고 레기네 올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파혼 선언, 그 파혼 이후의 행동이 스토커와 비슷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묘지에 묻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덴마크 철학자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니츠와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마는 코펜하겐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7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의 나이가 좀 많았죠. 그런데 키르케고르의 형제자매 7명이 모두 후초 소생인데 아버지의 전 부인은 자식이 없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 이제 하녀 가정부였는데 성격은 겸손하고 조용하고 하지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한 지 5달 만에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이 일로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자, 형제 자매의 비극 내용을 알아보면 제일 큰형 페테르는 후에 목사가 됩니다마는 둘째 형은 상인이 되었으나 젊어서 미국에서 객사를 하고 또 다른 형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사망합니다. 누나 하나도 어렸을 때 죽고요. 누나 둘은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마는 키르케고르는 어머니로부터 쾌활한 성격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상한 성격을 또 나타냅니다. 아버지와 이제 우울증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근엄하고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 주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녀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결혼식도 하기 전에 이제 큰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게 이제 상당한 그 우울증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키그르케고르도 이제 집안의 어떤 분위기 탓인지 23살 때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갑니다만은 키르케고르 자신도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인 33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33살을 넘기자 호적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찾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레기네에 대한 사랑인데요. 레기네 올세냐말로 키르케고르가 사랑했던 여인이고 뮤즈입니다. 뮤즈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9명의 학문과 예술의 여신인데 오늘날 작가나 예술가들에게는 그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흔히 뮤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자, 레기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원래 레기네는 이제 가정교사이자 키르케고르의 친구였던 그 순례교를 좋아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10살이나 아래인 그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녀의 집을 드나들면서도 일부러 상대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서 이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두 사람 모두 이제 어느 날 이제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를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3년 후에는 결혼 승낙까지 얻어내는데요. 이때 이제 키르케고르가 남긴 그 일기장 내용을 보면은
그대 가슴 한복판에 있는 나의 요새에 깊숙이 숨겨둔 내 마음을 장악한 주권자, 내 생각의 충만함, 그곳 알 수 없는 신성. 나는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온 세계를 떠돌아다녀야만 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그대가 나에게로 왔다. 나의 영혼은 가득 찼고 그것은 너무나 강력했다. 자, 그래서 이제 레기네에게 정식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그 결혼에 대해서 함묘를 느껴서 그랬는지 1년이 채 안 된 1841년 8월 11일에 키르케고르는 파혼을 선언하고 베를린으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일기장에 우울함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파혼의 배경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결혼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결혼과 사랑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유명한 어록이 결혼하라, 너는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너는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어록입니다. 두 번째는 키르케고르 엉뚱한 고민을 했을 거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솔직히 하는데 나에게는 도저히 그녀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라는 것은 뭐냐? 사창가에 한번 들른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롱만 사고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거리도 안 되는 이 실수를 가지고 그가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그의 우울증에 기인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한의했던 어머니를 겁탈하여 임신을 시키고 두 아내와 다섯 자녀를 잃게 되는 비극적인 가정 환경에서 유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설은 두 사람의 성격이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 혹은 키르케고르가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 성적 불구자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키르케고르는 이런 결심을 하고 약혼녀 쪽에서 스스로 파혼해 오기를 바라면서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혐오스럽고 타락한 인간처럼 보이도록 애를 썼습니다. 더불어 매몰차고도 비정한 말을 남기는데요. 약혼녀가 결혼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결혼이야 하지. 그러나 10년 후 나는 젊어지기 위해 젊은 신부감을 찾게 될 거야. 이렇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지자 약혼녀는 그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키르케고르 자신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 파혼 사건으로 인해서 약혼녀의 집안 사람들이 붕괴한 것은 물론이니와 코펜하겐 시민들까지 양갓집 처녀를 농락한 폐륜 행위라고 키르케고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파혼 이후의 행동인데요.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키르케고르는 레기네를 만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도시 어느 거리였는지 또는 몇 시 어느 교회에 섰는지 꼼꼼하게 써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녀가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그녀가 웃었는지 웃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일기장에 그녀에 대한 예찬의 글을 쓰는가 하면 편지도 자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올센, 레기네지요? 올센에게 말을 건넬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그것은 나같이 더럽고 미천한 놈이 저 순결한 처녀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레기노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파혼 후 2년이 지나서 레기노 올세는 원래 좋아했던 이 슐레길과 약혼한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키르케고르는 속이 뒤틀리고 마침내 극에 달한 절망감으로 몸을 부르르 떨며 일기에 올센의 배신을 비난하는 글을 씁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랑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코펜하겐의 거리뿐이었는데요. 몇 년 후에 키르케고르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좀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이 슐레겔에게 부탁하지만은 슐레겔은 그걸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후 슐레겔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 오늘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이곳 땅으로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는데 이때 아내인 레기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죽을 때까지 그의 뇌리에서는 레기네가 떠나지 않았고 일기나 저서에서 자학적, 스스로 학대한다는 뜻이죠. 자학적 사고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레기네가 덴마크로 돌아왔을 때 키르케고르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레기네는 그 후로도 몇십 년을 더 살다가 1904년에 이제 사망하고 사망한 후에는 키르케고르 묘지, 코펜하겐의 그 공동 묘지, 키르케고르의 이제 그 묘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레기네 올센이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한 모습이죠. 자, 스토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인데 협박과 위협, 폭력 같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 안전에 위협을 가할 만한지가 그 상대방이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또 여기는 그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쫓아다닌다거나 집 찾아가는 이런 행위 등인데요. 스토커들은 이제 폭언, 폭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나 쪽지, 이메일 등을 보냅니다. 또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는 분명한 스토킹이 되겠죠. 또 우편으로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보내는 경우, 또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걸리는 경우, 또 예를 들면 교제나 면회 요구 같은 이제 간단한 애정 구걸도 요즘에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재중 전화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키르케고르의 사망과 매장인데요. 평생 직업이 없이 상속받은 유산을 탕진해 가면서 저술 활동에만 전념해오던 이 키르케고르는 42살 되던 해 거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가 은행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모두 인출해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프레데리크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기가 평소에 신의 종이 아니라고 여겼던 형님 목사, 예, 형님이 목사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의식을 하자고 했을 때 이걸 단호히 거절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마침내 척수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코펜하겐 아시스텐스 공동묘지에 매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묘비명입니다. 사망 후에 전 재산을 레기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녀는 그걸 거절합니다. 키르케고르의 묘비명, 묘비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은 잠시 때가 지나면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싸움은 끝나리라. 장미꽃 속에서 그때 나는 안식하리라. 그리고 언제까지나 나의 예수와 이야기하리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선구자였는데 아버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 레기네에 대한 사랑, 근데 갑자기 파혼 선언하게 된 그 까닭이 뭘까? 그리고 파혼 이후에 계속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스토커인지 이제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네의 결혼으로 이제 키르케고르가 절망에 빠지지만 평생 레기네는 키르케고르의 뮤즈로서 모든 그 집필 활동에 자학적 사고의 중요한 테마가 됐고 레기네는 죽은 후에 키르케고르 묘지 근처에 묻힘으로써 아마도 영원한 사랑이 마무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문헌은 저의 그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이 책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와 철학 스캔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규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